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28만 5천 원이고요. 언제 상승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긴 사실 요즘 뭐 네이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소버린 AI, 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6월 달에 네이버, 카카오 같이 쫙 올랐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요즘 카카오는 다시 분위기 살아나는데 네이버는 아직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이 보는 뷰가 많긴 한 것 같은데 자, 네이버 전망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는 이제 끌고 가시다 보면은 이제 매수가 위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그 AI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함으로써 본업 가치를 레벨업 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소버린 AI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동사에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웨튼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좀 재밌는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갖고 네. 최근에 웨트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증시에서 80% 이상 하루 만에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 플랫폼 사업의 가치도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재조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의 일봉 차트인데요. 뭐 6월 23일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죠. 상승폭을 반납한 다음에 가격 조정은 끝났고 지금 22만 원 위에서 기간 조정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과 24만 원 사이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시차를 두고 24만 원을 이제 자연스럽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4만 원 돌파 후 24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6월 고점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3분기 중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29만 원 전으로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면은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하시면 되는데 과거 그 하락 파동에 잠깐만요. 제가 좀 선이 안 그어져서 네. 선이 왜 안 그어질까요? 잠시만요. 이게 원래 거지는데, 예, 거집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하락 파동의 이제 4분의 3 정도를 회복시키는 가격대가 한 38만 원 근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38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포착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6월 달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29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38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SAMG 엔터, 쌈지 엔터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7만 5천 원입니다. 톰제리님의 종목이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거든요. 네, 자, SAMG 엔터 오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SM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티니핑 시리즈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눈물핑, 네. 뭐 하추핑, 뭐 그쵸. 이런 행복핑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핑을 뒤에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캐릭터화시켜서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재료 노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는 보면 오르면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면 오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법칙인 거고 제가 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 한 23,000원대 뭐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9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대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올랐을 때 거래량 자체가 보면 하단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익 실현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역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했던 구간들은 매집으로 판단했을 때 고가권역에서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에 건전한 조정을 조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65,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좀 더 추가 매수라든지 단가를 좀 더 낮추셔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적어도 9만 이상까지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SMG 엔터 오늘 웹툰 관련주도 강세 보였고 애니메이션 관련주 강세 보였습니다. 이 티니핑도 충분히 저는 글로벌 확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65,000 밑으로는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AMG 엔터 분위기 좋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실적도 좀 잘 나올 것 같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기업인데 왜 이렇게 좀 조정 나오고 있는 건지 잠깐 우리 미래 가이드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최근 3년 내내 적자였습니다만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50억, 내년은 300억, 내후년은 384억. 한마디로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뜨고 있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충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워낙 성장성이 좋으니까 내후년 실적 대비해서도 한 25배 정도 이 정도를 적정 주가로 줘서 좀 목표가랑 9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만 원에 있던 게 9만 원까지 단숨에 오래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8만 원에서는 올라갈 자리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네.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부분은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고 올해 주가 급등으로 그 성장성 좀 반영해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좀 적네해서 좀 박스권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상로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뭐 6만 5천 원 밑으로 좀 빠진다든가 이렇게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박스권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6만 5천 원 밑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일단은 홀딩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네. BM이요. 22만 원, 22만 원이요. 15%. 15% 갖고 계시고요. 예,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보니까 23년도 6월 달에 되네요. 한 2년도 넘으셨네요. 예. 요거 어쨌든 꽤 오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음, 가격대가 뭐를 알고 싶어, 추가 매수 가격대를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실 건데 이제 그 가격대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당이도 최근에 참 오래 쉬었던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조금 방향을 좀 돌아서고 있는 상태라서 야 이거 지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파트입니다. 네. 뭔가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비엠 좋게 지난번에 얘기를 막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바닥에서 깨 올라왔거든요. 네, 네, 네.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K배터리가 지금 아주 긴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서강이 좀 비치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 등이 좀 우상향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공급 제한 정책 이런 것들에 좀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리튬 가격이 저점과 고점이 은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과거와 같은 뭐 급격한 급등과 급락 없이 점진적으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 플러스 출하 단가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미 있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나름대로 이제 도래가 되면서 제품성 있는 상품성 있는 전기차 대중화 모델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 캐즘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최강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지금 현재 고체 전해질 분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영위를 하고 있어갖고 언젠가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가 된다면 그때 또 낙수 효과를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이 연속성 있게 긍정적으로 이제 도출이 되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다시 이제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긍정적인 수급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바닥권 탈출에 이제 성공을 했고 지금 박스 상단 돌파를 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은 14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14만 원 돌파 후 14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멀지 않은 미래에 확인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4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20만 원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대 근처로 진입하는 시점은 뭐 올해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를 20만 원 전후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 2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하락 파동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파동이 장기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년도 목표가를 25만 원 정도로 설정하겠고요. 만약에 25만 원을 만약에 내년에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시장에서도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위기니까 그 점 좀 감안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까지 20만 원 전후도 길게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2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조금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들어온 상담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7만 8천에. 27만 8천 원?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꽤 되셨겠어요? 네, 한 1년 1년 넘은 정도? 것 같아요. 요거 어떤 게 제일 고민되세요? 어떤 게 조금 궁금하세요? 요새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은데 네. 한 10%라도 더 사볼까 물타기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물타기 일단 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 가격대가 괜찮은지 아니면 물타기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참 이 2차 전지주만큼 시장에서 좀 재미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LG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다들 뭐 한 3년 내내 좀 재미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 좀 꿈틀꿈틀 물론 LG디스플레이는 어제 급등했다 오늘 또 바로 내려앉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꿈틀꿈틀되기 시작합니다. LG이노텍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노텍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까지 다 올랐는데 중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기술 유출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이제 금지된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적인 이익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아이폰은 항상 우리가 이제 3분기에 신제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워낙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는 자그마한 이슈라도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주가 추이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27만 원대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단가를 조금 더 낮춰 놓으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을 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이렇게 이제 급하게 빠지다가 바닥권역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조금씩 둔각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각이 조금씩 더 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을 흔히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게 각이 조금씩 급등 양상을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평을 현재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니까 저는 이 자리만 돌파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결국 긴 흐름은 회사 실적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중요한 지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요 EPS와 주가를 좀 제가 봐드리겠는데요. 자 왼쪽 화면에 지금 보시면 까만색이 여기 주가고요. 빨간색이 EPS거든요. 네. EPS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나눈 값.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라인하고 까만색이 거의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늘면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여기 보면 2022년 이후로 EPS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주가도 떨어졌고요. 올해 EPS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어찌 본다면 2022년 이후로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고 주가도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근데 네. 다행히도 내년 내후년도 EPS가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는 분위기죠. 그럼 이익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는다는 얘기니까 요 주가도 결국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추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우리 이상노 파트너께서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내년도 목표 주가는 좀 더 상향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뭐 좀 더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주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두 분 다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은 평단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 또 LG전자가 들어왔는데요. 이재숙님 종목이고요. 매수 단가 13만 5천 원입니다.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역시 질문이 비슷하십니다. 지금 물 타도 될지 궁금하다고 또 채팅을 주셨어요. 네, 자 아무래도 뭐 이 가전업체들은 이 참 관세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LG전자도 다들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네. 관세 때문에 함부로 또 배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LG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LG전자는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이 은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을 타고 싶다, 단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8만 원 미만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 정도에 저는 포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LG전자가 이제 가전 사업 부분은 뭐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TV 사업 부분도 뭐 상당히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중국 가전 기업들의 그 도전 속에서 동사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그 전성기를 오랜 기간 동안 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전 사업 외쪽에서 좀 뭔가 좀 성장 스토리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전장 쪽이고 전장 분야 이제 수주 잔고를 이제 고려해 본다면은 전장 사업 부분이 동사의 성장 엔지니어스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사의 전장 사업 부분의 가치가 이제 재조명되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돼야 됩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2, 3년 안에 이제 도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되면은 동사의 전장화 사업 부분 덕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이상 보유할 거면은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근데 네. 올해 중으로 매도할 계획이라면은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봉 차트인데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올해 4월 9일 날 확인을 하고 저점이 지금 은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은밀하게 올라갈 때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월봉 보면은 끔찍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월봉으로 이런 거대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웬만큼 주가가 올라도 수익 전환이 힘든
힘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월봉상 이 하락 파동의 이 3분의 1 이상을 회복시키는 파동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 뭐 10만 원대에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가 근처나 이하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단가가 10만 원 밑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10만 원과 11만 원 정도까지 이제 진입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올해 중으로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은 한 8만 5천 원 전후에서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LG전자나 SK, LG전자나 LG 이노텍이나 보통 이제 주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LG전자도 뭐 워낙 지금 주가가 심하게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라서 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전장 사업 부분이 일단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일단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물타기를 하신다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내년쯤에 가격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 가격대 맞추셔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아예 한익스 27만 1,500원에 네. 7월 17일 날 100% 보유했습니다. 7월 17일에 매수하셨고 10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제가 생각에는 30만 원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했는데 네. 이게 요즘 최근에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30만 원은 8월 27일 날 엔비디아가 뭐 발표한다길래 어떻게 네.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30만 원에 갈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시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을지 뭐 전망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30만 원 갈 것 같아서 일단 배팅을 한번 했는데 왜 빨리 안 가요?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너무 목소리가 활기차고 좋으세요. 네. 자, 우리 이상덕 파트너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30만 원? 네. 우리 시청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지금 단기간에 빠졌던 것도 지금 버티고 다시 한번 올라온 건데요.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우리 시청에 목표로 하시는 30만 원 이상에서 꼭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엔비디아가 8월 27일 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타의 기업들은 12월 결산이고 엔비디아는 1월 결산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AI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곤 하는데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2026년도에는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에 대한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HBM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는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대신에 상승폭 자체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게 잡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앞서 얘기를 전 고점이었던 30만 원에서 30만 6천 원 그 사이에서는 목표했던 바 이익 실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도 빨리 중요한 지표 하나 봐드릴게요. 자 30만 원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거든요. 빨간색이 EPS인데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2023년도 이후로 주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엔 적자였는데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23조를 벌었고요. 올해는 37조 나온다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이익이 늘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참조할 부분은 여기 좀 보시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인데 내년 내후년도도 사상 최대 이익은 맞습니다. 다만 기울기가 가팔랐던 게 옆으로 이렇게 좀 눕죠. 네. 이러면 주가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최근 올랐건 건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네. 좀 스무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요 실적 감안할 때 얼마를 좀 적당하게 보냐 하면 33만 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33만 원 적정 가격이면 그래도 뭐 30만 원은 곧 한번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버틴 김에 조금 더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3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우리 반장님이 짚어주신 실적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승폭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30만 원 넘어가시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전화로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리가캔바이. 리가캔바이오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79,000원. 79,000원이요? 예, 예. 오, 수익을 엄청 많이 보셨네요. 요거 그러면 매도하실 시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매도가 짚어드리고요. 또 특별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게 좀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또 어느 예. 정도 갈 수 있을지 전망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리가캠 바이오 지금 수익이 나 계신 상태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좀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도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때마침 오늘 우리 또 바이오 전문가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셔서 저도 막 궁금하네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예, 리가캔바이오 내년 상반기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0만 원 돌파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캔바이오의 취미 특기 직업이 기술 이전입니다. 매년 대형 기술 이전을 꾸준히 체결시킨 기업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 성과가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기업은 이제 콘주얼이라는 AD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그 혁신적 치료제 개발 스토리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ADC 쪽에서 지금 블록버스터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에너투라는 제품인데 에너투를 능가하는 에너투보다 탁월한 유효성 등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스토리도 언젠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디벨롭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동사의 기술을 이전받은 그 여러 바이오텍들이 지금 열심히 임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이제 시차를 두고 도출이 될 거고 다양하고 화려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뚜렷한 호재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주요 고점을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은 조만간 좀 아주 멋진 호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리가캔바이오는 지금 주요 저항선을 14만 원이라는 주요 저항선을 이미 돌파했어요. 14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이제 성공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갈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도 14만 원과 14만 5천 원 사이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은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뭐 흔들림이 있더라도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목표가 20만 원 전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년 상반기까지 얼마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한 2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최근 증권사 목표 주가도 함께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리가캠 바이오는 우리가 5월달, 6월달만 하더라도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 17만 원, 17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최근 이번 주입니다. 8월 12일 날 IM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기업 가치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련 내용을 보니까 뭐 지금 플랫폼 가치 상향이 돼서 목표가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여기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목표가 제 생각이 똑같은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니까 지금 뭐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제가 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래 기다리셔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신 상태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20만 원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 홀딩해 보시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 들어왔고요. 매수가 15만 720원이고요. 위현자님 종목인데요. 10% 보유하고 계시고 2023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네, 자 성일 하이텍도 지금 사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사실 오늘 어려운 종목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일 하이텍이 또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폐배터리 재활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비싸져야지 우리가 그럼 폐배터리라도 재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지금은 리튬 배터리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굳이 이걸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단가 자체가 안 맞아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새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재활용하려면 거기에 재활용 비용이 또 드는데 그 비용 자체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새 리튬 배터리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차트 한번 같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이 15만 원대가 뭐 거의 꼭지입니다. 정말 꼭지에서 잘 사신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29,000원까지 이거를 견디셨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대신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조금씩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요게 한 번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자. 저는 조금 모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대로는 15만 원대에 있는 내 새끼들 못 살립니다. 대신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모험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 단가를 좀 낮추셔서 저는 적어도 한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좀 다시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일 하이텍도 2023년도에 무려 18만 원 하던 주가가 올해 지금 뭐 연초에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요. 참조로 빠진 이유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무려 1,100억이나 적자를 냈고요. 네. 올해도 사실 적자예요. 적자인데 다행히도 지금 내년 내후년도는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상로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약간 한번 요즘 이쪽이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잘 한번 물을 타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 분위기를 확실히 조금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6만 원 짚어주셨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하셔서 그 정도 가격대 한번 맞춰보시고 조금씩 나오는 전략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이 가격 다시 안 온다.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삼성물산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SKC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한때 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 최근에는 약간 관심이 좀 멀어지는 분위기인데 두 네. 분이 갑자기 또 준비를 네. 해오셨어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C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SKC가 올해 뭐 적자는 불과
불가피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흑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아주 개선이 유의미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후, 2년 후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동사가 이제 유리기판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이미 유리기판 제조 시설을 이제 완공을 했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젠가 뭐 퀄 테스트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어 보이고요. AI 시장 성장 속에서 첨단 반도체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연동돼서 유리기판 수요도 이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또 SK 넥실리스를 통해서는 2차 전지에 이제 탑재되는 동박, 전지박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동사의 동박 사업 부분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지금 업황이 조금 좀 불안정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산 동박 배제 움직임이 강화될 때 동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동사가 지금 정읍에 이제 공장이 큰 공장들이 있는데 동사가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의 생산 거점 전환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생산 거점 전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수익성도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 같고 아마 전기차 캐즘이 끝날 때쯤 아마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 흐름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공략만 잘하면 큰 수익이 나요. 바닥권에서 공략만 잘하면 큰 수익이 나고 바닥권에서 공략만 잘하면 큰 수익이 납니다. 이 기업의 특기는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변곡점 자리만 잘 찾아내면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와줘야 지지선의 윤곽이 보이는 거고 지지선 근처에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음봉에서의 거래량보다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은 V자 반등을 위한 상승 에너지 응축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점이 은밀하게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승각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 파동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10만 3천 원인데 10만 원대 초반대 SKC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제 성장성이 그래도 있는 기업들은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턴이 탁 들어오게 되면 이거 갑자기 왜 움직이지 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하면서 좀 빠르게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만한 타이밍이 곧 도래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삼성물산 엉덩이가 굉장히 좀 무거운 기업이거든요. 오늘 삼성물산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날 열린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핫 이슈였던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쯤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이 뭐 10억이냐 50억이냐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원안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숙고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저PBR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삼성물산을 오늘 저가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물산은 확실한 다음 주에 이벤트 거기에 있는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보자 짚어주셨고요. SKC는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타이밍을 지금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